박지원 대표입니다. 신문 내용에 좀 다들 뭐 솔깃할 만한 내용이죠. 북남의 그 가로수길, 요즘에 뭐 많이들 얘기 나오죠. 가로수길 뭐 40%가 텅텅 비었다. 뭐 40%면 어마어마합니다. 40%라는 게 뭐 실제로 40% 나오는데 실제로는 한 반 될 것 같아요. 정말 공실이 많은데 잘하죠. 잘하면 이제 대기업입니다. 그 꽤 큰 기업이에요. 큰 의류업체인데 거기 에서 2016년에 매입하셨더라고요. 2016년이면 지금부터 한 거의 10년 전이죠. 그죠? 9년, 10년 됐는데, 그 당시에 325억 원에 매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 금액 자체가 좀 높았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지금 25억 손실을 감수했다라고 하는데 25억만 손실 났겠어요. 325억에서 샀으면은 뭐 취등록세만 한 15억 가까이 뭐 그 중개수죠 뭐 하면 그 300한 40억, 350억 가까이 들어가셨을 텐데 350억에다 거기 또 그 매장 만드신다고 리모델링도 했죠. 물론 뭐 거기서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돈도 버셨겠지만 뭐 팝업 스토어 개념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그 투자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공실률이 40% 가까이 되고 이제 그걸 못 버티신 거죠. 매장도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 계속 경비는 들어가는데 그 매출은 계속 빠지고 이러니까 차라리 파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매장을 접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의사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히 뭐 25억 손실을 감수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한 50억 이상은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325억에 사셔가지고 50억 이상의 손실을 보는 뭐 손실 금액으로는 상당히 큰데 물론 그 사이에 뭐 좋았던 시절이 있죠. 2000 뭐 그 18년, 19년 코로나 이전이죠. 이전에는 뭐 괜찮았으니까 이제 그런 그 상권이었다가 지금 그 유행을 애플 매장 들어오고 엄청나게 그 좀 매장이 커졌어요. 라인이 상권이 커지면서 이제 좋았던 상권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이 과정을 지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처음에 이거 사실 때도 지금 애플 매장도 마찬가지예요. 애플 매장도 사실 그걸 그 10년치 뭐 이상 이렇게 이제 임대를 주시면서 거의 건물 가격 가까이 주시고 임대를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건물주분이 아주 좋죠. 물론 이 지금 자라 매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라 매장 그 팔고 가신 325억에 팔고 가신 이 기존의 건물주분은 대박 나신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뭐 지금 뭐 중개법인에서는 여기 평당 3억이 넘는데 뭐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2억대 초반 뭐 2억 1천, 2천 정도 되는 그 가격에 지금 매각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손실 나면서 2억 천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싼 가격은 아니다. 현재도. 왜냐하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뭐 3억대가 말이 되느냐라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다. 이 시세가 요즘 시세다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뭐 주변에 이제 그 중개를 하시는 분들, 빌딩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 시세가 뭐 3억, 뭐 4억까지도 부르고 도산공원 쪽에 최근에 요즘에 보면 뭐 2억 5천, 3억씩 막 부르고 그러세요. 그런데 수익형은 아닙니다. 상업용 부동산 수익형은 아니고 거기에서 나온 임대료나 무슨 수입을 가지고 그 건물에 투자하시는 경우는 아니고 일반 기업들 이런 자라나 이런 기업들처럼 무슨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시는 분들이야 뭐 가격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좀 떨어지고 그 상권이 좀 어려워지면 거기도 또 손실을 보고 매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근데 현재 지금 이쪽 주변으로는 가격이 만만치는 않고 또 리스크 구간에 이미 한 2, 3년 전부터 접어들었습니다. 접어들어서 저희 투자자분들한테 저는 이 가로수길 이런 걸 말씀드리진 않고 있어요.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지금 뭐 가로수길, 경리단길, 속리단길 이런 핫플들 유행을 따라가는
예를 들면 핫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그쪽에 이제 뭐 속리단길도 마찬가지고 경리단길에 흥망성쇠를 보셨잖아요. 막 연예인들 뭐 경리단길에 뭐 음식점 차리고 카페 차리고 이래가지고 막 뛰었죠. 한참 SNS도 이제 급성장하는 상권 해가지고 뭐 지금 성수동이 딱 그래요. 성수동 뭐 힙답동이라고 그래서 신당동 뭐 이런데,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빠르게 젠트리피케이션 사이클을 이제 반복하시다 보면 이 사이클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에 꼭지에 사시는 분들은 요 밑에까지 또 기다려서 요거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시면 최소 5년에서 10년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건물 투자에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리단길, 최근에 뭐 속리단길 해서 뭐 성수동 뭐 이런데 유행 따라서 가시는 상권은 저는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아주 초기에 예를 들면 아직 뭐 유행을 그 타기보다는 아 저쪽이 지금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초기에 들어가시는 거야. 뭐 그 투자니까 당연히 필요한데, 성수동 같은 경우는 2018년, 19년 요때 그 20년까지는 들어갈 만 했습니다. 한 2, 3년 동안. 근데 이제 요게 이 당시에 성수역 주변의 그 공장들이 땅 기준으로 보면 6천에서 8천 사이였습니다. 6천에서 8천 사이인데 이게 지금 2억을 부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억 5천, 2억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실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여기 이제 주변의 임대료 수준, 그 다음에 그 중공업지에 대한 용적률의 한계, 뭐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면 수익률이 나기 어려운 가격대입니다. 현재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왜? 임대료가 그렇게 많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그 아까 가로수길을 보셨지만 가로수길에 그 애플 매장이나 이런 자라 매장, 팝업 스토어 들어와서 임대료 상승을 좀 더 부추겨 올리는 그 어떤 분위기가 있죠. 근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뭐 상권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유동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에는 건물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리스크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치고 빠지는 걸 빨리빨리 잘 하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건물 사셔가지고 바로 팔 때 상대방 그거를 좀 그 바가지 쓰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건물 투자하시는 거는 조금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경리단길 같은 경우는 뭐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이 상권이 그 죽어 있죠. 짧아지는 젠트리피케이션 주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가로수길도 그렇고 경리단길이나 이런 속리단길 이런 게 예전 같으면 제가 이제 24년도인가요? 세미나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상업용 부동산 주기가 이 10년 주기 뭐 이렇게 했다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그 상가들도 그 젠트리피케이션 상권들도 뭐 한 예전 같으면 5년, 10년씩 이렇게 갔다가 요즘에는 뭐 한 3년, 5년으로 줄고 뭐 2, 3년 하는 것도 있어요. 잠깐 땄다가 이렇게 지는 상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트렌드를 좀 잡으셔야 됩니다. 마냥 그 여기는 계속 뭐 뜰 거가 청청 뭐 그 독야청청 이렇게 상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성수동만 해도 이미 팝업 스토어들, 그러니까 대기업이 들어가서 이렇게 입점해 있는 그런 지역들은 1년 단위,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니까 그 기간까지는 어찌됐건 유지가 되겠죠. 하지만 그 주변으로 구축이나 이런 그 주변으로는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상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젠트리피케이션 주기가 짧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지역 특색이 없는 상권이 우후죽순으로 발달한다. 이거는 뭐 지역별로 보면 자치단체에서 어찌됐든 그 자치단체를 조금 유도인구를 유입하는 인구 유입을 하는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많이 그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상권을 좀 띄우는 그런 어떤 그 경향들이 좀 있어요. 자치단체장 같은 건 지방선거 할 때 뭐 선거 나오셔야 되니까 물론 당연히 좀 활성화를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잘 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세금 낭비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중들. 그래서 그 자치단체에서 이거 한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쫓아가셔가지고 아 여기서
뭐 예를 들면 강남구에서 뭘 여기다 집었는데 라고 하시면 거기 가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 쫓아다니는 게 투자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주식 사실 때 보면 뭐 이렇게 요즘에 테마주라고 그러죠. 테마주들 투자하셨다 폭망하시는 분들 많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꼭 이 지역상권에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테마주 같은 성격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 리테일. 이 대형 리테일이 일장일단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대형 리테일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데 이건 사실 기획된 상권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뭐 큰 프로젝트들, 뭐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막 큰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투자에는 금융권에서 만들어 놓은 그 투자 이런 건물들은 대형 그 리테일도 많이 들어와요. 대기업들 위주로. 그러나 그 대기업들 위주로 들어왔던 그 리테일들이 계속 활성화되지 못하고 계속 유지가 안 되면 어느 순간 한두 개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들 썰물처럼 쭉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인근 상가들도 초토화되고 그 지금 상가에 투자하셨던 분도 폭망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해요. 뭐 최근에 뭐 김연아 씨는 송도에 투자했다가 뭐 아직도 때를 아직 못 넣으셔가지고 그런데 대형 리테일 들으면서 뭐 인근 상가가 초토화된다. 저는 인근 상가 초토화되는 것보다도 그 인근 상가 같은 건 오래오래 좀 버티시면 되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고 보면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임대료가 높다 보니까 임대료가 싼 지역으로 지금 조금 옮겨가는 그런 시국이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건물 투자하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흔들리지 않은 상권 쪽으로 가셔야 된다. 그 흔들리지 않는 상권이 어디냐? 전통 상권입니다. 전통 상권 중에서도 계속 변화가 있고 유입이 되면서 유지를 하는 상권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어디냐? 물론 여기 홍대 상권 같은 경우도 예전엔 대학로 상권이잖아요. 근데 신촌이나 이대 쪽은 많이 지금 하지만 홍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건대 입구 쪽, 그 다음에 동묘, 선능력 뭐 이런 상권들 강남 쪽에서도 보면 뭐 신사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신사동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가로수길하고 연계돼 있죠. 너무 비싸서 그렇습니다. 비싸서 그렇고 압구정 로데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로수길에 비해서는 임대료가 싸요. 근데 또 요즘에 상권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또 임대료가 오르는 추세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경계를 좀 하셔야 돼요. 성수동도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임대료 얼마나 비쌉니까? 이제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